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무제표 기초할게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 회계 정의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FAT급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도소매입을 하는 거란 걸 기억하시고 상품 매입했다, 매출했다. 그리고 회계는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장부의 기록에서 보고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계 기간 했죠. 단기, 정기, 차기, 기초, 기말 이런 용어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기초할 텐데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은 시스템이죠. 우리 윈도우 컴퓨터 PC에 깔린 OS 윈도우 있잖아. 윈도우 그렇죠? 윈도우에서 우리가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하면 데이터가 처리가 돼서 화면에 출력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인풋이란 게 있고 인풋 입력값이란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처리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출력물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웃풋이란 게 있죠. 아웃풋. 그 회계도 마찬가지야. 회계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우리 회계에서 입력이란 건 뭐냐? 거래라고 불러요. 거래. 거래하면 여기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있죠. 그렇죠? 돈을 주고 받는다고 했잖아. 이걸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장부에 기록한다. 아직 안 배웠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보고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배우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계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장부에 기록하는 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분계한다라고 불러요. 분계한다 또는 요즘은 이제 뭐 시험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에다가 분계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표를 입력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부에 기록한다, 분계합니다, 전표 입력합니다. 다 동일한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재무제표란 건 뭐냐면 이거 보고할 때 있죠. 보고할 때 보고서가 있어. 보고서. 이 보고서를 부를 때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로 보고하래. 표로. 재무제표란 표로 보고하래.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리 회사에 장부에 기록한 게 A4 용지로 1000장이야. 이 1000장을 주주한테 줘. 1000장을 그렇죠? 주주가 어떻게 하겠어요? 집어 던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고할 땐 쉽게 요약된 표로 보고하라는 얘기야. 요약된 표로. 그 요약된 표를 부를 때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배우실 테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재무제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지울게요. 지우고 1번의 재무제표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재무제표. 그러니까 쉽게 장부를 기록한 걸 요약한 표다. 그래서 장부 기록한 것을 요약한 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약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잖아요. 재무란 말은 돈이란 뜻이죠. 돈이란 뜻이고 표는 아시겠지. 근데 이 중간에 제자가 들어간 건 제자란 말은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 이런 뜻이죠. 아, 그러면 이제 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했으니까 2개 이상인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재무제표의 종류란 게 있어요. 재무제표의 종류. 칠판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종류. 실제로는 5개인데 처음이니까 2개만 할게요. 아셨죠? 근데 재무제표는 하나가 아니라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장부를 기록한 걸 요약을 했으면 표가 하나가 나와야지 왜 2가지가 나오냐면 우리 사람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여기 수강하시는 분 중에 미혼 여성분들 있죠? 미혼 여성분들. 보통 우리가 미혼 여성분들이 뭐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에서 결혼 상대방 고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결혼 상대방 선택할 때 뭐 가장 우선시하는 거, 가장 중요시하는 거라고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보통 뭐라고 나와요? 남자 볼 때 뭐부터 봐요? 가치관, 성격, 다 아름다운 얘기지. 우리 쿨하게 능력이라고 하잖아. 보통 능력 제일 우선시하잖아. 그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돈이죠, 돈.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괜찮은 남자 있으니까 소개팅 해주겠대, 소개팅. 선보래.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시고 선보래.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물어봐요? 이 사람 능력을 봐야 되니까. 야, 그 사람 재산은 얼마나 돼? 모아둔 돈 얼마나 돼? 지분이 있어 있는 거 물어보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가진 재산은 얼마? 물어보죠. 그죠? 지금 가진 재산은 얼마? 일단 이거 물어보고 그 다음 2번째 뭐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야? 직장이 어디야? 직업은 뭐야? 물어보잖아. 그건 뭘 알기 위한 거예요? 2번째, 연봉은 얼마? 이런 뜻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연봉은 얼마? 요 2가지가 같은 듯 다른 거 아시겠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지금 가진 재산은 걔 금수저야.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 100억 원 좀 심하고 10억이래. 10억. 재산이 10억이래. 근데 연봉은 집에 있대. 백수래. 연봉 0이잖아. 다른 거 아시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지금 가진 재산 그저께 취업해서 지금 모아둔 돈 하나도 없대. 0이지. 근데 연봉 1억이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 그러면 돈에 관한 정보는 2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건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기록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걸 회사라고 본다면
회사의 돈에 관한 정보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무식하게 회사에다가 야 너네 회사 지금 가진 재산 얼마야?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걸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지금이죠. 지금 얘를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가 어떠합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야. 재산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리고 이 일정 시점은 일반적으로 한 해가 끝나는 12월 31일 날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재산 상태가 어떠합니까? 라고 표현하고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표가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첫 번째 표를 배우신 거야. 재무상태표. 그 다음 회사에다가 회사 자체의 연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연봉이란 것은 1년간 버는 돈이죠.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버는 돈 경영 성과는 어떠합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식하게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이 일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는 무슨 표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란 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표 두 가지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결한 것은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해서 재무제표란 표로 보고하는데 돈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니까 재무제표는 1년 거래한 결과 12월 31일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랑 1년 동안 벌어들인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보시고. 참고로 이 재무상태표는 옛날에는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 하면 대차대조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대차대조표. 그래서 지금도 실무에서는 씁니다. 아셨죠? 실무에 쓰기도 하고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대차대조표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식 용어는 아니야. 이름 바뀌었으니까 재무상태표가 지금 표현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실 테고 자 이제 표니까 생기 모양새를 봐야 되겠죠. 교재 보시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의 생기 모양새 보이시죠?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익 있잖아. 그렇죠? 책 펼쳐놓으시고 실판 보세요. 이 두 가지에 있죠. 두 가지. 자, 그럼 제가 요거랑 생기 모양새 그려볼게요. 그려볼 텐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 편의점 하시던 김씨 아저씨 있죠. 그분 다시 한번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 편의점 하시던 김씨 아저씨 생각해 보시면 1월 1일부터 1월 1일, 12월 31일까지고 기초, 기중, 그러니까 11월 말 뭐? 기말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현금 2억 가지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현금 2억.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은행 돈 1억 원 차입했고 자기 돈 1억 원은 출자했잖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하셨던 거.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억 원이고 지출이 1억이라서 순수입이 1억 났었죠. 그렇죠? 순수입 1억이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1억 벌어서 3억 대였죠. 현금이. 그렇죠? 현금 3억이고 은행 돈은 여전히 1억 원이고 1억 원이고 자기 돈이 이제 2억 대였잖아요. 그렇죠? 다시 기억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걸 안 배웠으니까 장부에 기록했다고 치고 이거 있죠? 1월 1일자 현금 2억, 은행 돈 1억, 자기 돈 1억 요거를 표로 만든다면 재무상태표로 만들까요? 손익계산서로 만들까요? 1월 1일 일정 시점이니까 재무상태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요거 있잖아요. 요거 1년 벌어들인 수입, 지출, 순수입 얘를 재무제표로 만든다면 얘는 뭐로 만드셔야 돼요? 얘는 손익계산서가 되겠죠. 그렇죠? 손익계산서. 그렇죠? 그 다음 12월 말 현금 3억, 은행 돈 1억, 자기 돈 1억은 얘는 확실하죠. 얘는 12월 말일자 재무상태표로 만들겠죠. 그렇죠? 흐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월 1일자는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말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만들고 요거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쓴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표를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요거 표로 만들어 달래. 표 그리시면 돼요. 선 그어서 중간에 구분선 긋고, 자, 요거 나는 재무상태표다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날짜가 언제 재산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1월 1일자. 그죠? 요거 그대로 쓰면 돼. 자, 왼쪽에 현금 2억 있죠? 여기서 써. 현금 2억. 현금 2억 쓰고. 그 다음, 은행 돈, 자기 돈 있죠? 요거는 오른쪽에 2개 쓰면 돼요. 오케이? 은행 돈 1억 원. 차변되면 좀 이따 갈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구분선 그어서 자기 돈 1억 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틀어맞고, 그러면 왼쪽 2억과 오른쪽 1억, 1억 두 개 합쳐서 2억은 동일하겠죠. 그렇죠? 이 꼴이에요. 왼쪽, 오른쪽은 똑같아. 이렇게 이 꼴. 이게 재무상태표의 가장 원시 형태. 조금만 이 각색을 시켜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하고. 그냥 이걸 표로 만든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 이거 잠깐 놔두고 얘부터 할게요. 10일 말일자 재무상태표 똑같이 하면 돼요. 선 그어서. 중간에 구분선 긋고. 나도 재무상태표다? 근데 날짜가 바뀌겠죠? 12월 말일자죠. 그렇죠? 얘는. 동일하게 현금 3억을 왼쪽에 쓰고 3억 쓰고 은행 돈, 자기 돈 오른쪽에 쓰면 돼요. 은행 돈 1억 원. 자기 돈 나머지 2억 쓰면 돼. 틀어막으면 왼쪽 3억과 오른쪽 1억 더하기 2억은 3억 되겠죠. 그쵸? 똑같아야 돼요. 요건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약간 우리의 예상과 달라져. 자, 손익계산서. 나는 손익계산서다. 똑같아. 선을 그어서 중간에 구분선 긋고 나는 손익계산서고 손익계산서는 날짜가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물결로. 아시죠? 자, 얘는 오른쪽에 수익을 쓰래. 요거 있잖아요. 2억 번 거. 이쪽에 쓰래. 그 다음 1억 쓴 거 있죠? 지출. 얘를 왼쪽에 쓰래. 왼쪽에. 그럼 2억 벌어서 1억 썼으니까 순수입 1억 남잖아요. 이걸 밑에 쓰래. 여기 밑에다가. 순수입이 1억을 여기 쓰래. 틀어막으면 얘도 오른쪽에 2억과 왼쪽에 1억 더하기 1억은 2억이잖아. 2억은 똑같아야 돼요. 자, 이게 손익계산서 가장 원시 형태입니다. 책이 있잖아요.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노란색으로 쓰는 거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계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뭐라, 우리 수학에서 왼쪽은 좌변, 뭐 오른쪽은 우변이라 부르나요?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근데 회계는 왼쪽을 부를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차변이라고 불러요, 차변. 오른쪽을 부를 때 대변이라고 불러. 외우세요, 하셨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왼쪽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표의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불러. 이해하시겠죠? 그냥 왼쪽과 오른쪽의 회계상 이름이야. 좌변, 차변, 대변. 뜻이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책에다가 뜻을 쓰려다가 참았어. 그렇죠? 그래서 막 그리스, 로마 막 이런 얘기 제가 쓰려다가 그럼 회계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차변 그리고 대변. 왼쪽, 오른쪽. 그렇죠? 그 다음 요거 있죠? 현금 2억 요거 있잖아. 가진 재산이잖아. 실제로 뭐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가진 재산이 현금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뭐 통장도 있을 테고 집도 있고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회사가 가진 재산을 부를 때 자산이라 불러요. 자산. 쉽게 전재산, 재산 목록, 전재산. 그 다음 은행 돈 1억 빚 졌죠? 빚 있잖아. 빚을 부를 때 부채라 불러요. 쉽게 빚. 그 다음 나머지 있죠? 2억에 전재산 2억에 빚이 1억이니까 이게 순재산이잖아. 그죠? 순재산을 부를 때 자본이라 불러. 자본. 쉽게 순재산, 순수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2월 말 가진 재산을 부를 때 자산, 빚진 거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재산을 자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중간에 수입, 지출
틀린 건 아닌데 약간 무식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유식하게 수입이라 부르지 않고 수익이라 불러. 수익. 그 다음 지출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용이라고 불러. 비용. 그 다음 순수입이라 부르지 않고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외우세요.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이 표가 머릿속에 메모리가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 분계, 아직 안 배웠지만 분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재무상태표 왼쪽 날개 차변에 자산 달고 오른쪽 날개 대변에 부채랑 자본 달죠. 자본은 수평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오른쪽 대변에 수익을 기재하고 왼쪽 차변에 비용 쓰죠. 그죠? 그리고 밑에 순이익 쓰래. 그리고 역시 차변하고 대변은 수평이어야 돼. 똑같아야 돼. 오케이? 자, 다시 외우세요. 보시고. 근데 여기서 제가 높아지면 한 말씀 드리면 이거는 이해하시더라고. 요거 오케이. 자산 여기 쓰고 부채랑 자본 밑에 쓰고 차변 대변은 똑같아야 돼. 오케이. 이건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시냐 하면 자산이 좋은 거잖아. 부채는 안 좋은 거잖아. 좋은 건 차변에 쓰고 부채는 안 좋은 건 대변에 쓰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배우시면 여기서 틀어지잖아. 얘는 수익이 좋은 건데 대변에 와 있고 비용이 안 좋은 건데 차변에 반대네?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건 차변, 나쁜 건 대변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수익은 얘는 이쪽이 오는 게 맞을 것 같고 비용이 이쪽이 오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건 처음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야. 진짜로 이탈리아에 가시면 파치울란가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처음 만든 사람이 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수익은 내 마음이다. 처음 만든 사람이 발명한 거니까 야 자산은 차변했어. 부채랑 자본은 대변했어. 그리고 수익은 이상해? 그래도 따라와. 그냥 내가 만든 거니까 대변에 쓰래 그냥. 비용은 차변에 쓰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야. 논리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다 보면 회계는 과학이 아니에요. 아시죠? 과학이 아니라 약속이야. 그냥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이라고 부르기도 하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쓰자. 수익, 비용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 그렇잖아요. 길 갈 때 우측 통행하잖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약속이잖아. 논리적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 그죠? 신호등 건널 때 빨간불일 때 서고 파란불일 때 건너죠. 약속한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회계는 과학이 아니라 약속이니까 약속에 익숙해지려면 암기하셔야 되겠죠? 외우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외우셨죠? 화면 스톱하시고 외우세요. 됐죠? 자, 외우셨고. 자, 그 다음 3번. 회사의 재산 상태랑 재무 상태표 이거 그냥 보고 오십시오. 자산, 자변, 부채, 자본은 대변. 요거 결론은 참고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재무 상태표 등식이란 게 있거든요. 등식은 이 꼴이잖아.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출발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죠. 순재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출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재무 상태표 등식이란 게 자산에서 원래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거야. 여기 출발하는데 회계는 마이너스를 별로 안 좋아해. 마이너스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지우려면 이렇게 우리 수학에서 이항해라고 하나요? 옮기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부를 때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똑같다. 차변하고 대변. 똑같잖아요. 353호.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는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4번에 회사의 경영성과랑 손익계산서에서 마찬가지로 양가로 2번 있죠. 손익계산서 등식 보세요. 손익계산서 등식. 원래 이거잖아요.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순이익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회계는 마이너스를 싫어해. 이 비용 앞에 마이너스를 지우고 싶대. 그럼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순이익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비용은 이꼴 수익입니다. 이걸 부를 때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차변하고 대변 똑같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해도 되죠? 그 다음 5번으로 가세요. 순손익 계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웁니다. 다 지울 테니까 외우셨죠? 좋은 말로 할 때. 외우셨죠? 지웁니다. 다 지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보셨고, 순손익 계산법 볼게요. 이것도 객관식 시험에 간혹 나오거든요. 순손익 계산법. 순손익 계산법. 손익이란 말이 뭐냐 하면 손실하고 이익을 합쳐서 부를 때 손익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손실입니까? 이익입니까?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하는데 양가로 1번에 계산법이라는 게 있고 양가로 2번에 손익법이라는 게 있죠. 양가로 2번부터 보세요. 손익법부터. 손익법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구해보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손익법은 그냥. 손익법부터 할게요. 손익법은 수익이랑 비용이랑 비교해서 수익이 더 커.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이익이겠지. 그쵸? 순이익이 될 테고. 얘랑 비교해보니까 비용이 더 커. 그럼 뭐겠어요? 손실이겠지. 순손실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손익법이란 거야. 간단하죠? 번 게 더 많아. 이익일 테고. 쓴 게 더 많아. 손실이겠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재산법은 뭐냐 하면, 양가를 재산법은 자본을 비교해 보겠대. 자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 자본하고, 자본이란 말은 순재산인 거 아시겠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기말 자본하고 비교해서 재산이 늘었다면 이익일 테고 줄었다면 손실이겠지라고 계산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초 자본이 5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1년 동안 어찌어찌 하니까 기말의 자본이 9만 원 되었어요. 그럼 4만 원 늘었잖아. 4만 원 늘었다는 것은 왜 늘었다는 거예요? 이익이 나서 늘었다는 이유. 그래서 이 차이 하나만큼 늘어난 이유는 순이익이 4만 원 생겨서 늘었겠지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 거꾸로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책에 다 있어요. 안 적어도 돼. 책에 다 있는 얘기야. 기초 자본이 5만 원인데 기말의 자본이 3만 원 까였어. 2만 원 줄었대. 2만 원 줄었다는 얘기는 순이익이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손실이 2만 원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말 자본하고 기초 자본하고 비교해서 재산이 늘었다면 이익, 줄었다면 손실이 아닐까라고 계산하는 게 계산법이란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하나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야 하나 아니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양가로 3번 얘기야. 재산법과 손익법의 관계. 결과는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순이익과 하나, 이렇게 빼서 순이익과 하나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보시고 얘는 예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시험에 이게 예제 형태로 잘 나와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있죠. 그렇죠? 예제 보세요. 다음 표에 빈칸에 알맞은 금액을 기입하시오라고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해도 되죠? 자, A, B, C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기초자본, 기말자본 비교하는 방식이 재산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순이익 계산하는 거나 아니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손익법으로 계산하는 거는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서 저는 지금 예제는 자본을 바로 줬잖아. 기말자본, 기초자본을 바로 줬는데 자본이란 말은 뭐에서 뭘 뺀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산 부채를 주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걸 바로 주면 이걸 그냥 요 금액이랑 바로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산 얼마, 부채 얼마 주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자본을 계산하셔야 돼요. 이해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A. 기말의 자본 모르겠대요. 동그라미 1번. 근데 기초자본은 6만 원이었대. 6만 원이었고 수익이 4만 원이고 비용 모르겠대. 동그라미 2번. 근데 순이익은 5천 원이네. 그럼 일단 6만 원에서 5천 원 순이익이 생겼으니까 기말 자본 얼마가 되겠어요? 6만 5천 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6만 5천 원 될 테고. 근데 순이익에서 5만 5천 원이 되려면 수익이 4만 원이라면 비용은 얼마가 돼야 돼요? 3만 5천 원 돼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 가능하시겠죠? 저게 A였고 그 다음 B 볼게요. 지워도 되죠? 책에다 해답 있으니까. 그 다음 B. 기말 자본은 6만 5천 원이래요. 기초 자본 모르겠고 동그라미 2번이 3번이죠. 3번이고 수익 모르겠고 동그라미 4번. 그리고 비용은 8만 원입니다. 8만 원.
그리고 순이익은 3,000원이라고 하네요. 3,000원. 그죠? 그럼 일단 3,000원 순이익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얼마란 얘기야? 비용 8만 원이니까 83,000원이란 얘기고 3,000원 순이익이 생겨가지고 늘어가지고 기말에 65,000원 자본이 되었으니까 기초 자본은 얼마 했다는 얘기예요? 62,0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 C 볼게요. C입니다. C. 기말 자본 9만 원이고 기초 자본 10만 원이네. 수익이 5만 원이고 비용도 모르겠고 순이익도 모르겠다 라고 되어있죠. 근데 이건 비교해 보시면 기초에 10만 원 재산이 있었는데 9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만 원 줄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아니라 뭐야?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손실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만 원이 되고 마이너스 만 원이 손실이 되려면 비용 얼마가 돼야 돼요? 6만 원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예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재무제표 배웠죠. 그렇죠? 장부를 만든 걸 기록한 것을 요약한 표입니다. 라고 배우셨고, 종류 두 가지, 그렇죠?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상태표랑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모양새 외우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차변 자산, 대변 부채와 자본. 손익계산서는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 순이익.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순손익 계산하는 방식이 손익법이란 게 있고 재산법이란 게 있다. 오케이? 다 지워도 되죠? 다 지우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